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밑줄도 많이 긋고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책이 완벽하지 않아요. 책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안 읽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승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바로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해력은 말 그대로 글자를 해독하는 능력이죠. 과거에는 종이신문이나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지만 영상이나 밈이 글자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글자보다는 영상이 익숙한 시대, 전체보다 요약이 통하는 시대, 자극적인 것에 중독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처럼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새로운 정보로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어쩌면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취하려는 태도가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태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활자를 멀리하고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떠먹여주는 정보들만 취하다 보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진리와 인생의 비밀들을 얻어낼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문자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는 상태로는 책을 100권이 아니라 1000권, 10,000권을 읽어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책을 재화 창출의 기술로 활용할 수 없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냥 읽는 척만 하는 겁니다. 책을 이해했다고 착각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었을 때 반드시 제대로 된 독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면 문해력도 자연스럽게 계속 향상되게 됩니다. 두뇌의 능력이라는 것은 꾸준히 단련할수록 발달되고 방치할수록 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권을 제대로만 읽으면 100권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다 효율적인 독서 습관을 길러내시길 바라면서 제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독서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쉬운 책부터 골라 읽어라 라는 거예요.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분야에 정말로 전문가인 사람이라면 어렵게 익힌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식은 남한테 잘 전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제대로 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있어 보이는 내용을 담은 책을 선택해서 의기소침해지지 마시고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책부터 골라 읽으시면 됩니다. 쉬운 책에서 흥미를 느끼면 저절로 다음 단계의 책을 고를 능력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분야의 책을 동시에 여러 권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놓고 왜 여러 권 보라고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저는 한꺼번에 다양한 책을 무리하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분야를 공부할 때 책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책들을 여러 권 좀 동시에 놓으시고 어떤 책에서는 설명이 잘 된 부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다른 책에서 더 설명이 잘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또 취합하시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책을 같은 분야라도 동시에 여러 권을 보는 습관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여러 권을 종합해서 더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도 더 단기간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짧은 기간에 몰아서 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독서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하루에 10분, 20분 정도 이렇게 짧게 투자해서 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권을 1년에 걸쳐서 읽는 사람도 있고 얼마 못 가서 흥미를 잃어버리고 앞부분만 닳도록 읽다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온오프 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 습관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짧은 시간만 갖고 이렇게 길게 지루하게 읽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되다 보면 책의 내용을 내면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책은 최대한 짧은 기간에 최대의 집중을 들여서 읽어야 되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기도 하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지 진짜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책과 몸을 일체화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책을 지나치게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책의 내용에 온전히 몰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책을 애지중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럴수록 완전히 책의 내용을 나의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밑줄도 많이 긋고 여백의 메모도 많이 적어둡니다. 책 귀퉁이 여기저기 많이 접혀 있기도 하죠. 책을 아끼면서 조심스럽게 읽는다고 책이 소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그때그때 떠오른 생각들이 전부 모여서 지저분한 책이 되었을 때 더 큰 애착이 생길 겁니다. 가끔 필요한 부분을 펼쳐 읽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방법입니다. 틈나는 대로 읽어라 라는 거예요. 책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책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안 읽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독서가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독서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지 마시고 독서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삼으십시오.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매일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도 독서 근육이 붙어서 올바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계속 살을 붙여나갈 수 있는 그런 책 읽기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